그야말로 미친 행보입니다. 토트넘 감독 엔제 포스테코글루는 오늘 경기 이후 경질될 것입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5경기 1승 4패를 기록하던 토트넘 감독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오늘 열린 리그컵에서도 4대0으로 패배하면서 팬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토트넘 회장 레비는 감독인 엔제 포스테코글루를 향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줬지만 오늘 경기 이후 스탠스가 분명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4년 전 리그컵 결승전을 앞둔 채 무리뉴 감독을 경질한 적 있던 토트넘은 결승전에서 패배하며 중요한 컵 대회를 앞두고 감독 경질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리그컵 준결승 패배 후 팀이 사실상 무관 가능성이 높아지자 레비 회장을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 팩트체크에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기의 배경을 살펴보면 리버풀 FC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17승 5무 1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리그왕 위를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리버풀은 최근 2경기를 모두 승리로 마무리하며 최강의 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리버풀의 홈구장인 안필드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는 극한의 도전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1차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었고 합산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무승부만 거둬도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죠. 반면 리버풀은 홈에서 이 경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만 결승 진출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리버풀은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리버풀을 상대하는 데 있어 매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에게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나 무승부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17년 동안 이어진 무관의 역사를 깨고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감독인 엔제 포스테코글루는 최선의 라인업을 꾸리기 위해 거의 모든 선수를 총동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아치 그레이, 케빈 단조, 벤 데이비스, 제드 스펜스, 이브 비수마, 로드리고 벤탄쿠르, 파페 마타르사르, 디안 클루셉스키, 히샬리송 등이 선발로 나섰고 케빈 단조는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편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감독 또한 주전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며 경기를 준비했는데요. 리버풀은 토트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라인업을 구성하여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문제는 역습에서 공격 기회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리버풀은 계속해서 토트넘의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접근하여 찬스를 만들었지만 토트넘은 전방에 충분한 숫자를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공격에서 전혀 효과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수비적으로는 매우 집중력을 발휘했지만 공격에서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리버풀은 매우 공격적으로 경기를 이끌었고 토트넘은 수비적인 자세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전반전 리버풀은 압도적인 볼 점유율 73%를 기록하며 토트넘을 밀어붙였습니다. 토트넘은 거의 공격을 시도하지 못한 채 리버풀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리버풀은 공격을 주도하며 전반 6분에는 모하메드 살라의 슈팅을 토트넘의 골키퍼인 안토니 킨스키가 막아내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또 전반 10분에는 그레이 선수가 실수를 범했지만 벤 데이비스가 막아내며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반 20분에는 아치 그레이가 실수 후 완벽한 헤더 클리어링을 선보였고 전반 22분에는 라이언 크라벤 베르의 슈팅을 케빈 단조가 막아내며 수비진의 집중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리버풀은 계속해서 경기를 지배하고 있었고 결국 전반 34분 코디 가포가 모하메드 살라의 패스를 이어받아 다이렉트 발리 슈팅으로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는 1대1이 되었고 토트넘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41분에는 클루셉스키가 아쉽게도 슈팅을 하늘로 날려버렸고 43분에는 히샬리송이 부상을 당해 경기에 더 큰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었고 토트넘은 리버풀을 상대하기 위해 공격적인 자세로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49분 킨스키 골키퍼가 다윈 누네즈에게 파울을 범하면서 리버풀에게 PK를 내줬고 모하메드 살라가 이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리버풀은 2대1로 역전했습니다. 그 후에도 토트넘은 계속해서 리버풀의 압박을 견디며 공격을 시도했지만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부족했고
오히려 리버풀의 역습에 더 많은 기회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75분 리버풀의 소보슬라이가 다시 한번 역습 상황에서 골을 넣으며 토트넘은 1대3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 골로 경기 시간 15분을 남기고 사실상 결승 진출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환상적인 스텝 오버 후 슈팅을 날리며 임팩트를 남겼지만 그 골은 골대에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손흥민의 전면 특허가 나온 장면이었고 이 장면은 오늘 열린 경기의 최고 장면이었습니다. 아쉽게 골대를 맞추면서 골이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봐도 손흥민 선수의 양발 능력을 더불어 강력한 슈팅은 최고 수준이라고 영축 매체 다수에서 극찬했습니다. 이후 리버풀은 81분에 반 다이크의 헤더로 4대1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팀의 패배에도 고군분투하며 주장으로서 포기하지 않았던 손흥민은 팀 내 높은 평점으로 오늘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경기는 리버풀의 전방 압박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리버풀의 강력한 압박 플레이는 상대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즉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이 높고 공격수들이 잉글랜드 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들 중 일부인 리버풀은 역습 상황에서 토트넘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수비진은 강한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여러 차례 중요한 슈팅을 차단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벤 데이비스, 케빈 단조, 제드 스펜스 같은 수비수들의 활약은 분명히 주목할 만했지만 모하메드 살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그의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죠. 리버풀의 철벽 수비와 빠른 공수 전환 속에서 손흥민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활용하기 힘든 상황이 많았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체력적 부담도 눈에 띄었습니다. 과거 몇 시즌 동안 계속해서 주축으로 활약해온 손흥민이지만 이번 시즌은 경기마다 부담이 커져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그가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개인적인 폼이나 경기력보다는 팀 전체의 경기 양상에 따른 결과였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점은 토트넘이 지금까지 그토록 어려운 경기를 치르면서도 여전히 팀으로서의 강한 결속력과 인내심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수비에서의 집중력과 위기를 벗어나려는 노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공격적으로 좀 더 유기적인 움직임과 패스 연결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토트넘은 리버풀과 같은 강팀을 상대로 공격에서 좀 더 효과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어야만 앞으로 더 많은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기는 단순한 패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아직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기였으며 동시에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팀을 조율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무관의 길을 걸어온 토트넘이 이 경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히 많으며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쉬운 결과였지만 유로파리그에서의 기회를 남겨두고 팬들에게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경기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1차전 합계 스코어 5대1로 패배하며 탈락한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이적생을 모두 출전시키면서 리버풀을 대응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승 트로피를 놓친 손흥민은 오늘 경기 이후 생각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토트넘에서 10년간 우승 트로피가 없는 손흥민은 이번 리그컵에 모든 걸 걸었을 겁니다. 현재 팀 상황이 좋지 못해 리그 성적과 유로파리그의 우승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팀원 모두가 주장 손흥민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챔피언스리그와 리그컵 결승을 경험한 손흥민은 두 차례 모두 패배하며 아직까지도 우승 트로피를 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있던 경기에 정말 모든 걸 걸었을 거지만 아쉽게 탈락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때까지 우리 모두는 응원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아쉬운 결과였지만 토트넘의 향후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경험이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경기력과 분석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테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손흥민 선수를 향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